이동환 의사에 져서 이기는 몸에서 장 해독을 권유한다고 했죠. 그래, 건강해지려면 해독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R 시스템은 제거, 교체, 재접종, 재생, 재조정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독소 제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강에 관련된 책을 보면 독소는 건강적인 문제 원인이 되는데 독소에는 내독소와 외독소가 있습니다. 내독소는 우리가 숨만 쉬어도 생기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에는 독소가 생기고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세균이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내부에서 생기는 독소들이 있고요. 그리고 외독소라고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이에요. 공해라든지 세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손세정제 뭐 이런 것도 사실 해당이 되고요. 또 외식 한 번만 해도 외독소는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소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독소가 문제가 되냐면 일단 독소라는 말 자체도 우리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일단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점액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점액이 독소를 에워싸는데 그게 우리 몸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몸이 붓는 거예요. 독소가 들어오면 점액을 만들어서 독소를 에워싸기 때문에 몸이 붓게 돼요. 그럼 살이 찌는 거죠. 그리고 독소의 점액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가 원래 해야 할 일에 쓰이는 게 아니라 독소의 점액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에서 해독을 한다든지 세포에서 독소가 혈액으로 빠져나온다라든지 변으로 나간다라든지 이런 모든 활동에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소가 몸에 쌓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독소가 들어오면 몸의 기능이 어쨌든 고장이 나니까 순환이 안 되고 점액 때문에 몸이 붓고 살이 당연히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해독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해독이 되냐? 그러면 우리가 해독 3단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배출 단계가 필요합니다. 독소가 어쨌든 밖으로 나가려면 이 세포 안에 조직 안에 있는 독소가 일단은 혈액 밖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세포 안의 독소가 혈액으로 흘러나오는 단계를 배출 단계라고 합니다. 혈액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하는 거예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세포 안에 있는 독소를 혈액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혈액이 우선은 독소의 혈액 안에 독소가 많아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호전 반응. 혈액이 일단 오염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화 단계입니다. 독소는 지용성인데 간에서 수용성으로 바꿔줘야지 몸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어요. 이 중화 단계를 누가 해주냐면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필요하냐면 셀레늄, 코큐텐, 아연, 망간,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니딘, 헤스페리딘, 실리마린, 식물 영양소인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어디에 필요하다? 지용성 독소가 간에서 중화되기 위해서 해독 2단계에 필요하다. 이 독소들이 완전히 중화되지 못하면 변형이 된대요. 그래서 세포에 붙는 거예요. 조직이나 세포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화된 독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빠져나가야겠죠, 몸 밖으로. 마지막 3단계 배설 단계예요. 대변이나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독소들이 몸에 재흡수가 되면서 더 독한 독이 돼요.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절대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 환경을 잘 보살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수분.
우리 물 많이 마셔야 되고 식이섬유, 유산균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 운동,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마그네슘 그리고 소화 효소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다 거쳐야지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비타민, 미네랄,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해독이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 해독 모드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볼게요. 해독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독을 하는데도 당연히 에너지가 쓰이겠죠? 에너지가 모자라면 해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 몸의 배터리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완전한 영양식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기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 우리 세포의 배터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자체가 소화가 다 된 후에 해독이 시작된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될 때까지 공복 상태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식사 후에 8시간이 지나야지 완전한 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 후 간식이나 야식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8시간 동안 완전한 소화가 된 후에 4시간 동안 해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와 그 다음 날의 식사 사이에 몇 시간이 필요할까요? 12시간. 그럼 이 말이 뭐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고 저녁 8시에 마지막 저녁을 먹었으면 그 다음날 8시, 아침 8시에 저녁을 먹어주는 게 해독 모드를 강화하게 되는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정리하고 계시면 왜 해독이 되는지 완벽하게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해독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OR 시스템은 제거, 교체, 재접종, 재생, 재조정 과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독성을 제거하고 장 환경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고 유익균인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인 식이섬유를 먹어주고 영양제를 섭취하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야 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정 과정이 해독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변비 탈출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한 해독, 뻥 뚫어주는 여자와 함께해요.